이것도 생략하고요. 이 자존감도 이거 참, 이것도 생략할게요. 정말로 여러분, 저 어머니들 아이들 자존감을 살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을 지탱해주고 아이들을 생활하는 데 힘이 드는 거,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무너진다는 거. 아이들을 항상 존중해줘요. 교육의 비결은 뭐냐? 저는 존중이라고 딱 생각해요. 교육의 비결이 한마디로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비결을 존중이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존중해줘야죠. 근데 애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이 뭐다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것이 뭐다라?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에게는 가장 강한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갓난아기 태어난 아이부터 저가 내일 모레 돌아가신 할아버지까지 다 공통적이다는 거예요. 애기들 말할 때 하물며 어쩐지 알아요? 야, 애기가 이거 놀다가 벼 그렇게 논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아가야 이건 벼가 아니라 병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거 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대요. 벼가 아니라 병이야. 이건 고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공감해주면서 이건 병이야. 하면 훨씬 잘 배운다고 말도. 그처럼 그게 바로 아까 그 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아이를 존중하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은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말아야겠네. 네. 여기 정말로 중요한 거 몇 가지 얘기할게요. 아이들 교육은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면은 이 다음에 크는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냐면 시키는 일만 하는 아이가 돼요. 간섭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듬뿍 자유를 주고 억압하고 이 억압하면 자발성이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니까. 응? 특히 어머니 야단치지 말고 이거 하지 마세요.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의 착한 틀 속에 아이를 넣지 마세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의 틀 속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뭔 말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심리적 기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한다 그 말. 여러분 어머니들 내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 틀 속에 넣어가지고 오려는 애들은 처음에는 좋죠. 이런 아이들이 이 다음에 사춘기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 안 다니려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잉보호하지 말라는 거. 마음 있고 놀게 하라는 거. 장난이라는 것, 아이들을 장난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장난이라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지적 호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탐색 활동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 놀지 말라고 막 야단치면은 어떻게 보면 장난을 통해서 아이들 창의력이 커지는데 그것을 막는 결과가 된다는 거.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도 말이죠. 반항을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있고 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이의 자발성이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반항한다고 해가지고 이 큰일 났네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참 건전하게 자발성을 발휘해서 잘 자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기름은 시간 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너무 길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봐요. 뇌는 어머니들 봐요. 내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 이 뇌는 말이죠. 인간의 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간 같은 경우는 간 전체가 뭔 역할만 해요? 해독 작용만 하잖아요. 근데 뇌는 이 부위마다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 부위마다 발달하는 속도가 틀려요, 다. 야가 발달할 때는 다른 아이들은 발달하고 잠자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야가 발달할 때는 다른 아이들이 잠자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야가 지금 이 부분이 변연계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시대가 여기 변연계가 발달할 시기예요. 뇌로 말하자면 감정 정서가 발달하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그 버클리 대학의 마리언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 연구한 걸 보면은 변연계가 발달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네, 수상돌기라고 해가지고 수상돌기가 굉장히 과잉 생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외부로부터 나를 발전시키던 자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여기에 충분한 자극을 주며 경험을 주고 하면은 뇌가 변형계가 이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발달하는 시기에 어떤 이와 관련된 자극을 주지 않고 잠자는 뇌의 부분을 깨가지고 너 이걸 시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아이 스트레스 확대예요. 만약에 6세 이전에는 뇌에 있으면 감정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변형계 부분이 정서와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가 발달할 시기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충분히 잠재우고 많은 다양한 자극을 주고 경험을 시키면 이 부분이 크게 발달하는데 이때 이걸 안 주고 잠자고 있는 예를 들자면은 뭐 글자를 가르친다거나 뭐 숫자를 가르친다거나 이것을 시켜버리면 아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뇌가 파괴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의 킹스 칼리지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킹스 칼리지 대학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사회 문제 일으킨 사이코패스들을 연구를 했어요.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변연계하고 변연계하고 이 대뇌피질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갈고리다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쭈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학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애기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학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얘기한 대로 이쪽 부분이 발달해 변형계가 저 유치원 다닐 때는 이 변형계가 발달해야 하는데 갖다 숫자나 글자를 가르쳐 버리면은 쉽게 말하면 아이 학대된다고 말이에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은 사이코패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가지고 이걸 더 연구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그 하워드 니처슨이라는 학자가 2003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용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하나도 효과가 없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효과가 없다 했어요. 하나도 효과가. 그 당시에 이것을 200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자리에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베이비 아인슈타인 시리즈라는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월드 디즈니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가지고 그것을 독자들이 산 사람들이 그 발표가 되니까 항의를 했어요. 가지고 회사에서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법정에 고발해버렸어요. 가지고 2009년에 판결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전부 환불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 이전의 아이들한테 지식교육을 유치원에서 숫자를 가르친다, 글자를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이들 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글자를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글자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정도. 왜냐하면 그 6개월도 왜 그러냐면 다른 애들 다 해보니까 허지 말이 한다 그 말이. 그 연구한 것은 너무나도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말이에요. 7살짜리하고 4살 아이하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들 말이지 스트레스만 줬어요. 4살짜리. 영어 가르치는데 스트레스 줬어요. 아이들을 시키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4살짜리하고 7살짜리하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건 뭐 설명해도 제대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발음도 애기 발음뿐이 못 오고 일단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같이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29.9가 점수 나오고 7살짜리는 60몇 점이 나왔어요. 아주 그런 교육은 오히려 아이의 영어에 대한 공부 상처만 주는 결과를 결국은 그 자체를 멀리하게끔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지금 유치원 다닐 때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해요.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접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점수 몇 점, 이건 아무 의미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어머니들이 매달린다고 한다면 아이는 갈수록 공부를 멀어지고 아이한테 공부 상처를 주고 아이를 힘들게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멀리 보고 오라 그러니까 멀리 보고 해야 한다니까? 멀리 보고. 어머니들이 멀리 보고 교육을 해야 해요. 그 우리나라 옛날 CF 광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함께 가라고 하는데, 함께 가라고 하는데, 앞서 그 꿈을 꾸라고 하는데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학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는데, 아니,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는데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가라고 하는데, 멀리 보라고 하는데, 앞만 보라고 해요. 어머니들은, 부모는, 내가 마음이 아프면 빨리 말은 더듬어. 제가 말 안 더듬거든요. 마음이 다듬어. 원장님 이제 욕을까봐 내가 지금 걱정. 그러니까 멀리 보고, 함께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야지 혼자 앞서가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결국 그 아이는, 알겠지만 공부 상처를 주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6세 이전의 교육은 다 실패했다고 한다니까. 지식교육은 다 실패했다고 한다니까. 이게 조계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뇌에는 여기 써놨잖아요. 생물학적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했던 영역마다 발달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글자 교육이 적절한 때는 어떨 때냐. 여기, 제가 이걸 얘기를 하자면 기는데, 이 글자 교육은 최적기가 6세라고 12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신경세포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게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가 발달하는가 안 하는가는 이게 축색돌기라고 하는데 이 축색돌기가 우리가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면 플라스틱 피부 그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전기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뇌에도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가 흐르는 것을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방질의 백색 피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걸 랑비어 결절이라고 이걸 수초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둘러싸면은 전기가 100배 이상 빨라져요. 전달 속도가. 이게 이걸 가리켜 수초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 수초화가 우리 가장 먼저 되면 우리 청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뱃속에서 임신 6개월이면 이 수초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태담이라고 하지, 태담. 말이 바쁘네. 태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 수초화가 6개월만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각은 생후 6개월이고 우리 그것이 글자와 관련된 부분이 각회라는 부분인데 뇌에서 그 부분이 수초화가 언제 되냐면은 5세 이후부터예요. 5세 이후부터 수초화가 돼요. 그리고 측두엽, 언어를 관장하는 이 측두엽이 어느 때 가장 발달하냐면 7, 8세부터 발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교육은 취학 전보다 취학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지고 어떤 실험도 했냐면 7살짜리한테 책을 읽게 하고 5살짜리하고 책을 읽기를 시켰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5살부터 아이한테 책을 익힌 것보다 7살 때부터 책을 익힌 아이들이 훨씬 학업 성취가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일찍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기 교육한다고 월반시키고 그랬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김홍영이다니까요? 그 사람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자기가 재케이스만 걸쳤으면은 똑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켰으면 정서가 안 쉽게 말하면 변형계가 많다시고 이성만 발달시키니까 이상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케이스를 받고 하면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서도 발달하고 이성도 발달했으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정서 감정은 완전히 땅바닥에 있고 지적인 것만 발달해 시키니까 미국서 말이죠. 우리 우주 왕복하는
그 나사에서 계산하는 걸 했어요. 그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자기가 그때 포기를 안 했더라면 나 그 미쳐가지고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정서, 감정이 발달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 뇌도 말이지 1층 뇌가 뭐냐면 뇌관이라고 그래요. 생존과 관련돼 있어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변연계예요.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인간뇌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하는 게 뇌관이 발달하고 그 위에 정서, 감정을 담당하는 포유류가 되고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간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유치원 시절에는 아이들의 정서를 키워주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가 봐요. 취학 전에는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줘야 하니까 아까 이제 마음껏 뛰어놀게끔 해주는 거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이제 4, 5학년까지는 반복 학습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하는 습관 정도만 길러주면 되고, 본격적인 공부는 이때부터라고 그래요. 이때. 왜냐하면 추상적인 사고가 커지거든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참고사항으로. 이거 영상 매체가 이거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못 오겠어요. 이거 한번 들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하나 짝 팁으로, 이건 팁으로 얘기해요. 아이들을 칭찬할 때, 격려하고 칭찬해줄 때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무조건 막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비이상적인 자아상이 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 방법은 이거예요. 아이들을 어떤 것을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해냈을 때, 야, 너 이것을 잘 해냈구나. 참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해줘야 해요. 쉽게 말하면 근거가 있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이 근거가 없는 칭찬을 해주면은 이 다음에 아이들은 좌절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비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을, 뭐 예를 들자면은 이 나사를 이렇게 조이면은 이걸 해낼 수 있다면 나사 조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걸 칭찬을 격려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은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계속적인 그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경을 많이 주면서 그걸 근거 있는 칭찬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 칭찬하는 거 좋고, 과도한 칭찬은 좋지 않다는 거. 관심만 나타내도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들 이거 잘 보세요. 똑똑합니다. 너는 똑똑하다, 영리하다는 말을 들으면 하지 마세요. 참 너 수고했구나. 이거 해내주고 너무나도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과정을 칭찬해줘요. 과정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주고, 점수보다는 노력을 칭찬해주고, 이 노력을 칭찬해줘야 해요. 애들이 똑똑하다고 하고 영리하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 이 다음에 그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메타인지능력을 연구한 사람이 연구한 걸 보면 어떠냐면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애들 모아놓고 보니까 반절은 메타인지능이 높더라는 거예요. 반절은 메타인지능이 낮더라는 거예요. 벤마이라는 학자가 연구했는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메타인지능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가들은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인지능이 낮은 영재들은 어떠냐면은 갈수록 공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하차하면은, 아이가 머리가 좋단 말은 되도록은 하지 마요. 똑똑하다는 말도 하지 말고, 아이의 일한 그 과정을 칭찬해주고, 그 노력을 칭찬해주고 해야 아이한테 효과가 있다.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아이들의 잠자리에 대한 무한한 능력을 좀 믿어야 된다는 거. 가르침보다는 아이들은 스스로 배워나가는, 내가 한 말이 다. 그렇죠? 그리고 비결은 아이들을 존중해 준다는 거. 아이들을 멀리 보고 키우라. 꿈꿀 시간을 주자. 멀리 보게 하자. 함께 가게 하자. 제가 너무나도 바삐 서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은 있나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